여러분, 삼겹살 정말 좋아하시죠? 입안에서 잘 구워진 고기와 잘 구워진 김치, 그리고 하얀 쌀 밥 한 술 떠서 같이 한입 하시면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습니다. 여기에 반죽까지 겸하시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맛있는 음식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고 아쉽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한 음식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이 연구되는 식품이며 오래전부터 건강식단 속 핵심 재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알맞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왜 좋은지 정확히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매운맛이 강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한다. 면역에 좋다. 피가 맑아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늘 속에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식물성 성분들이 들어있고 이 성분들이 소화 과정과 함께 변하면서 작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조금씩 약해지고 혈관 건강이나 면역 균형, 장 건강 같은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과 같이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마늘이라도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의 작용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성분을 어렵지 않게 풀어 설명하고 입에서부터 장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주의가 필요한지까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 실제 식단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마늘만으로 하는 조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세기, 기름 사용량, 소화 부담, 영양 흡수 차이까지 모두 설명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좋아요는 어르신들의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지만 강한 식재료 마늘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늘의 핵심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지만 바로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통째로 두면 알리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으로 쉽게 말하면 마늘 특유의 강한 향과 매운맛을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세포가 철처럼 녹슬듯 손상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줄지만 대신 다른 황성분으로 바뀌어 부담이 덜해진다는 음식으로 바뀐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알릴 설파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마늘 속 황화합물, 쉽게 말하면 유황을 포함한 자연 성분으로 몸의 해독 작용을 도울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익혔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아있어 조리 후에도 일정 부분 기능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프럭탄입니다. 프럭탄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즉 물에 녹는 섬유질의 한 종류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직접 소화하지는 못하고 장내에서 장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 성분은 마늘, 양파, 대파 같은 식물에 들어있는데 특별한 식이섬유로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장내 좋은 균의 유지에 좋습니다. 더 설명드리자면 입과 위에서는 거의 변화 없이 지나가고 소장에서도 흡수되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장에서 중요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장내 미생물이 프럭탄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방산은 장벽 세포가 사용하는 작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장 환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셀레늄과 비타민 B군입니다. 셀레늄은 미량 미네랄, 즉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몸속 균형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 다시 말해 음식이 힘으로 바뀌는 과정을 돕습니다. 열량은 높지 않은 편이며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적당량 섭취 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단순히 향신료가 아니라 여러 생리활성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뿐 아니라 영양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늘이 몸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 안에서 씹는 순간입니다. 마늘은 조직이 깨질 때 효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즉, 잘 씹을수록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운 자극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을 많이 씹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 내려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위산이라는 강한 산성 환경이 알리신의 일부를 변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향은 줄어들고 다른 황화합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익힌 마늘이 상대적으로 자극이 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장에서는 영양 흡수가 시작됩니다. 지용성 성분, 즉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은 지방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가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수용성 성분은 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흡수되거나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어 대장으로 들어가면 프럭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 쉽게 말해 장 속에 살고 있는 좋은 균들이 이 섬유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때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장 점막의 에너지원이 되는 작은 지방으로 장 환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마늘은 입에서는 강한 자극, 위에서는 변화, 소장에서는 흡수, 대장에서는 발효라는 단계별 특징을 보이는 식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장 건강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프럭탄 같은 섬유질은 장내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 균형에 도움을 줘서 장이 원활하도록 해주고 배변 활동이 약하신 분들에게 배변 리듬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안정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건강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늘 속 황화합물은 혈액 흐름과 관련된 생리 반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 지나가는 환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면역 균형 측면에서도 언급됩니다. 면역 균형이라는 것은 면역이 지나치게 과하거나 약하지 않도록 조절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늘 성분은 이런 균형 유지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산화란 몸속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산화 반응을 줄여 세포 손상을 늦추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움이 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며 특정 질환을 치료하거나 완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늘은 혼자일 때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더욱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단백질 식품과 함께하면 풍미가 올라가고 소화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과의 조합입니다. 지용성 성분은 기름에 녹을 때 흡수가 쉬워지므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기름을 소량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채소와의 조합입니다. 섬유질 많은 채소와 함께하면 장내 발효 균형이 부드러워져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죽이나 국 형태입니다. 위가 약한 어르신께는 부드러운 음식에 익힌 마늘을 넣는 방식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럼 마늘로 조리하는 조리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불 마늘 볶음. 약불에서 천천히 볶으며 여기에 기름을 작은 숟가락 한 스푼 정도 넣어 적당히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소화 부담은 낮은 편이며 익힘 과정에서 장내 자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용성 성분은 기름과 만나 흡수에 유리해지고 수용성 성분 일부는 줄지만 위 부담이 적습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에게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중불 마늘구이. 껍질째 구우면 수분이 유지됩니다. 기름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소화 부담은 보통 수준입니다. 지용성 성분은 유지되고 매운 성분은 감소합니다. 부드럽고 단맛이 올라와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다른 반찬과 활용하셔도 좋고 그냥 구이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약불 마늘죽. 쌀과 함께 일반 죽 끓이듯 오래 끓입니다. 여기에 소금, 약간의 야채, 김가루 등 기후에 맞는 양념을 넣으시고 기름 종류는 넣지 않습니다.
소화 부담은 매우 낮음입니다. 수용성 성분 위주 섭취가 가능합니다. 신체 회복식으로 적합합니다. 식욕이 없을 때 좋습니다. 네 번째, 약불 마늘장 조림. 간장 국물로 천천히 조립니다. 기름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소화 부담은 보통입니다. 성분 변화가 안정적입니다. 짠맛 조절이 중요합니다. 반찬으로 오래 활용 가능합니다. 옛부터 마늘은 음식에 항상 감칠맛을 위해 사용하여 왔습니다. 따로 요리하지 않으셔도 김치나 밑 반찬, 국 끓이실 때 기본 양념으로 넣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늘 하나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재료지만 입에서 시작해 위, 소장, 대장까지 단계마다 다른 역할을 하며 우리 몸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하시거나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양을 줄이고 익힌 형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 식사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리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늘은 강한 음식이지만 잘 다루면 부드러운 건강 식재료가 됩니다. 적당한 양, 적절한 조리, 균형 잡힌 식단.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위해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시니어 라이프는 기원합니다.